제품을 쓰고 체험한 걸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을 뿐인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돈이 되는지, 돈 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을 지금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간호장교로 군대에서 10년간 복무 후 전역하고 보건교사로 근무하시는 중 유산화를 만나 튼튼하게 멋지게 사업을 성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정적인 보건교사를 그만두고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 궁금하시죠? 네. 루비 디렉터 구영아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상하기를 맡은 구영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저 설명해 주시는 거 잠깐 들으셨어요? 네, 잘 못 들으셨더라도 일단 제 목소리 들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저 군인이었어요. 네, 잘생겼죠? 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사관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년간 군복무를 하고요. 2010년에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갔죠. 학교에 가서 보건교사를 6년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기 전에 사실 제가 군대를 빨리 전역하고 나왔던 이유는 미국 간호사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열심히 준비해서 사이판 가서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고 전역을 딱 했는데 미국의 쿼터가 닫혔네. 나갈 수가 없어서 일단 학교로 잠깐 피신하듯이 돈을 벌고 쉴까라는 생각으로 갔던 곳이 학교였고요. 6년을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이게 기간제, 계약직의 이 불편함이 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네. 간호장교 아니고 보병장교인 것 같죠? 네. 여러분, 여러분 분기 절대 잡지 않아요. 편하게 계셔도 돼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몸도 좀 움직이시고요. 이 자리가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어려운 자리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 이름이 구영화예요. 네, 옛날 영화죠. 30분 동안 영화처럼 보여드릴 테니까 핸드폰은 잠시 내려두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이유는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건교사 4년 차에 큰 사고가 나서 척추가 3, 4, 5번이 아스라졌어요. 허리에 핀이 8개가 박혀있거든요. 장애인 5급이에요. 근데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근데 당시에 병원에서 들었던 말은 그거였어요. 선생님의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미안하지만 선생님의 척추 나이는 55살입니다. 10년 지나면 휠체어 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 나이가 7살, 5살.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저는 미국 나가서 간호사도 해야 되겠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정말 시한부처럼 10년. 10년 안에 뭐라도 했어야겠어요.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혹시 정말 휠체어를 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늙어가는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을 때, 저는 유산화를 그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자신있게 유산화라는 이런 비즈니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처음에 유산화에 왔어요. 그쵸?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정말 100살? 네. 120? 네, 다 좋아요. 100살 좋아요. 여러분이 100살까지 살고자 애쓰지 않으셔도 벌써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서 기대수명 1위의 나라가 됐어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좋기만 할까요? 마냥 행복하세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 있죠? 뭐가 불안하고 뭐가 겁나세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세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아플까봐. 또? 돈 없을까봐. 돈 없을까봐. 그쵸? 돈 없고 아플까봐 제일 걱정되죠?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었나봐요. 연구 결과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경제력과 건강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돈과 건강이었던 거죠. 대한민국 적정생활비, 노후의 적정생활비가 얼마 정도면 적정할까요?를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통계청이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노후 가정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200 정도. 아껴 살면 한 180만 원대. 그렇지만 조금 여유 있게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려면 한 260만 원대. 결국 200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0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 뭘로 하고 계세요? 국민연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국민연금이 우리한테 확실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노령인구가 많은 것뿐이니까 현실이에요. 지금은 한 50만 원 받아가는 가정이 그래도 73%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73%의 정도 가정이 5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200 필요한데 그럼 나머지 150은 어디서 구할 거야? 일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럼 일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은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시아버님이 72살이신데 너무 정정하세요. 지금도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써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갈 곳이 없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나노기술. 자, 미디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한테는 절대 낯설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어 오면서 18세기 때부터 증기부터 전기로, 전기에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어니 우리 이제 4차를 바라보고 있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일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이 대신한다는 거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요. 여러 가지 안건을 내어두는데 그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실 거예요. 우리 조금만 전에만 해도요.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으니 기술 하나 잘 배워놓으면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직업마저 사라져버리고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요. 소방서, 공무원 안전적일 것 같죠? 없어진대요. 불 끄는 로봇이 나올지도 몰라요. 택시기사, 의사, 아나운서, 세일즈, 버스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이런 장면들 집에 로봇 한 대씩 두고 로봇이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아이들 돌봐주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과연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승리하겠지만 뒤처진 이들은 패배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 플랜 B.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뭔가 준비는 해야겠는데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은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산화를 알아보러 오셨지만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요. 연금도 있고요. 저축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방법은 많아요. 그렇지만 전 그 중에 한 가지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세요. 그렇지만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오히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1, 2년 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2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유명한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 저 이 책 중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발표한 이론 중에 현금 흐름의 사사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봤어요. 저한테 완전 낯선 개념은 아니에요. 그쵸?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만 표가 나왔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는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나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본 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이분들이 바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직장인들. 나는 결혼 전엔 일했지만 지금은 우리 남편이 돈 벌어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사실 이로 보시면 돼요. 우리 남편이 주 경제 수입원이니까.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으셨어요? 직장 다녔을 때? 자영업 하고 싶죠? 퇴직금 가지고서 카페 차리고 싶고, 퇴직금 가지고서 치킨집 차리고 싶고, 고깃집 차리고 싶고,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왜? 직장인보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전문직도 자영업에 들어가죠. 의사도 전문직이고 변호사도 전문직이지만 직장인은요,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돈을 벌고요. 전문직, 아무리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도요, 약상 일을 해야만 돈을 벌어요. 되게 유명한 음식점을 갖고 있고 제가 뭐 한 달 수입이 1억씩 나는 그런 유명한 맛집의 사장이어도 제가 뭐 가게 문을 닫으면 전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럼 E와 S의 공통점은 뭐예요? 시간이 돈이에요. 일을 해야 돈을 벌어요. 결국 우리는 돈 때문에 쓰고 싶은 시간을 마음껏 못 쓸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 이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B하고 I예요. B는 비즈니스 오너래요. 사업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가. I는 투자가. 투자할 만한 돈이 많은가. 돈 많으시면 투자하시면 되죠. 왜? 돈이 돈을 벌어요. 왜 우리가 한참 10년 전, 15년 전에 종잣돈 모으기 그런 게 미디어에 나왔겠어요. 이런 종잣돈, 시드머니 모아서 이걸 어떻게 불릴 것이냐, 집을 투자할 것이냐,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큰 돈이 돈을 벌어온다는 건데 지금 우리 큰 돈들 다 없다고 가정할게요. 왜냐면 요즘에는요, 프랜차이즈 하나 내려고 해도 인력 가지고는 못 내니까.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시스템을 가져보자는 거죠. 근데 시스템을 만들긴 너무 힘들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매우 쉬워요.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시스템이 곧 돈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3억을 받았어요. 너무 약하게 썼다. 10억을 받았어요. 은행에 넣어놨어요. 은행에서 따박따박 달마다 이자를 주네요. 그걸 내가 일한 거예요? 은행의 예금 시스템이 일한 거죠. 이런 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면서 봤던 많은 자판기들이 있었어요.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를 뽑아 마셔요. 그럼 이 자판기 주인은 옆에서 누군가가 음료 뽑아 먹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녁에 와서 돈만 수거해 가면 돼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우린 더 이상 우리가 직접 노동을 해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 안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용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B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존의 유통 구조는 사회 시간에 너무나 잘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구조는요, 기존의 유통 방식에서 점점점 단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직거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 대형 할인점 아니면 뭐 직거래 이런 개념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떤 게 좋았어요?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좋았고요. 조금 더 신선한 물건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도해요? 여러분 홈플러스 가요? 갔더니 우유가 1+1에 조금 2개 사는 것보다 싸요. 그럼 나는 우유가 사실 하나 필요했어. 가서 어떻게 사게 돼? 어차피 누구 먹겠지라고 1+1을 짓게 돼요. 이게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기업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유통문화에 나는 소비자로서 내 돈을 썼던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는요, 소비자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도하는 새로운 유통이에요.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최소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점포 없이 사업할 수 있어요. 4차 산업에 해당되는 많은 사업의 장점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점포 없이 사업하는 거. 무점포로 사업한다? 점포 없이 사업하면 뭐가 좋아요? 재고를 쌓아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유산화를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집에다가 제품 쌓아놓고 해요. 또 유통, 물류, 생산 다 회사가 알아서 해요. 난 그냥 정보만 갖다 전달하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상속 가능하죠. 솔직히 전 이 6번 보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서 내가 일을 못해도 내가 못 움직여도 아이들이 따박따박 공부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유학 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싶어서 그 상속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요.
7번 궁극적으로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찾자는 거죠.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사업은 글로벌 사업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유산화라는 회사가 진출되어 있는 전 세계 24개국의 국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모, 독일에 살고 있는 삼촌,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친구, 그들이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도 24개국에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먹고 쓰는 사람들만 소개만 해도 여러분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이민 때문에 저 미국 잠깐 나가야 돼요? 미국 가면 제가 유산화 사업 못하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이민가도 할 수 있고요. 잠깐 뭐 영주권구에서 나가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유산화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서는. 왜? 유산화는 원 서버로 진행되는 비즈니스니까. 사회자분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네, 2011년도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등재될 당시에 워렌 버핏이 2011년 12월 7일자 포브스지에 앞으로 크게 성장할 롱런할 회사 5개를 꼽았을 때 건강기능식품, 영양 부분에서 유일하게 유산화가 혼자 들어갔어요. 나머지 회사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월마트 아시죠? 코카콜라 아시죠? 유니레벨 아시죠? 네. 유산화는 몰랐죠? 네. 여러분이 몰랐다고 이 회사가 그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명품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명품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를 고르는 기준 이렇게 3가지예요. 여러분이 유산화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어느 회사 설명을 또 들어보시더라도 항상 알아봐야 될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 튼튼한지. 두 번째, 제품 훌륭한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보상이 공정한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쏟은 에너지만큼 나에게 돌려주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죠. 유산화 비즈니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군인이었고요. 고지식하라면 둘째가라는 서러운 교직원이었어요. 세일즈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고 물건 파는 일 아쉬운 소리 자존심 상해서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뭐가 있어서 선택했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왜? 야 너는 간호장교니까 할 수 있겠지. 나는 평범해서 못해. 이런 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비즈니스가 쉬워야 단순해야 심플해야 나는 하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얘기했을 때 쉬워 보여야 오케이가 나오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학벌 따지지 않아요. 나이 따지지 않아요. 만으로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먹고 쓰는 것들, 샴푸, 아침에 스킨 바르셨죠? 머리는 이틀에 한 번 감을 수 있어요. 스킨은 하루에 2번은 발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쓰고 있던 거 유산화 안 써도 분명히 어떤 걸 쓰고 계셨을 거예요. 쓰던 거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가 된다고 하면 바꿔보는 거죠. 제품 좋다잖아. 한번 써보고서 내가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혼자 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요 말도 되게 못하고요. 저는요 친구도 없고요. 저는 원래 배우는 게 늦고요. 심지어 글씨를 못 읽고 책을 못 읽어도 유산화는 할 수 있어요. 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누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지나가다 팜플렛 보고 유산화다 이러고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누군가 나의 소중한 사람이 나를 초대해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팀이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유더베스트 그룹으로 한 팀이에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요. 노력하는 만큼 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가 제일 싫었냐면요. 대위에서 소령을 올려봐야 되는데 진급 이제 평가를 받아요. 해마다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되면 신경이 너무너무 예민해져요. 그 전해의 평정을 다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이게 차라리 시험이어서 점수가 높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우리 지휘관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의 진급심사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휘관한테 조금이라도 밉보이거나 지휘관한테 아주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싫었어요. 왜 내 인생의 가치를 남이 정하게 하냐는 거죠.
유산화에 골드라는 직급, 루비라는 직급,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TO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설득평가예요. 상대평가 아니라. 되게 좋은 거거든요. 유산화로 돈을 벌고 싶다. 일단 유산화 제품을 먹어보고 싶다. 돈을 벌고 싶건 먹어보고 싶건 기본으로 해야 될 건 멤버십 회사이기 때문에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써봤는데 난 먹기만 할 거예요. 먹으셔도 돼요. 먹기만 하셔도 돼요. 대신 먹고 좋아진 걸 알리잖아요. 그럼 돈이 돼요. 어떻게 돈이 돼요? 유산화가 돈 주는 방식은 굉장히 특별한데 많이 주려고 애를 쓴 흔적이 곳곳에 보여요. 첫 번째로는 바이너리 방식이 유산화의 특별한 점이에요. 자녀가 있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자녀가 셋 이상이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네. 한 분, 두 분, 두 분. 그럼 한 두 분? 자녀 다 2명 정도? 아니면 1명 정도? 네. 그럼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자녀들 한 5-6명씩 다 낳으셨죠? 키우시기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네. 자,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개하고 키우고 관리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나의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2명, 왼쪽, 오른쪽 딱 손에 한 명씩 딱 잡고 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 해가지고 이렇게 패바라기처럼 쫙 10명, 12명 이게 쉬워요? 2명만 잡고 가는 게 쉽죠?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죠? 유산화는 둘만 키우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2명만 잡으면 돼요. 두 번째로는요. 깊이의 제한이 없어요. 내가 몇 명을 소개하건 내 파트너가 몇 명을 소개하건 나의 왼쪽, 오른쪽 다운라인으로 내려가는 모든 점수, 모든 실적은 저한테 다 누적돼서 올라옵니다. 중복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금 들어보시거나 네트워크 조금 해보신 분들은 유산화는 몇 뎁스까지 줘요? 몇 단계까지 줘요? 이런 말씀 하세요? 네. 뎁스 제한 없어요. 무한 깊이로 준다는 거. 세 번째로는 누구나 20% 준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은 당연히 과장보다 월급 조금 받겠죠? 과장은 부장보다 조금 받을 거예요. 부장은 사장님보다 조금 받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 조직사회의 어떤 월급의 구조, 돈 벌어가는 구조라면 유산화는요. 어제 시작했건 오늘 시작하실 예정이건 5년 됐건 10년 됐건 15년 됐건 똑같이 20% 줍니다. 내가 한 몫의 20%. 내가 이루는 팀이 이루어진 실적의 20%. 일단 시작부터 공정하다는 느낌 드세요? 네. 세 번째는 실적이 2월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왜 싫어요, 여러분? 다단계가 왜 싫어요? 사재기 때문에 싫어요. 그쵸? 네. 망해 나간 사람 여러 봤어요. 다단계 하는 사람, 네트워크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장롱 문도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돈을 벌어가는데 마감이 없고 실적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요만큼 했네? 요거까지 주고 남는 실적 다음 주로 2월에서 다음에 또 줄게 라고 한다고 하면 무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20%씩 준다고 했죠. 그럼 보통 무형의 대리점, 무점포 대리점이니까 나의 이름으로 생기는 가상의 대리점에서 20%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부터 상상하는 시간입니다. 20% 나오는 가게가 하나인 게 좋아요? 20% 나오는 가게가 3개인 게 좋아요? 3개인 게 좋죠. 유산화가 3개부터 가게를 가질 수 있어요. 요것도 큰 차별화예요.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20% 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땡큐였단 말이에요. 근데 20%씩 주는 것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아싸죠.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 3개로 시작한다면 20%씩 주는 곳이 3군데니까 많이 준다 싶은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20%씩 주는 가게가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끊임없이 늘어난다고 하면 상상되세요 지금? 20%씩 주는 대리점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어떻게가 여기 나와요. 나를 기준으로 나의 왼쪽, 나의 오른쪽 비교를 했을 때요. 왼쪽 실적이 5천, 오른쪽 실적이 5천, 5천 대 5천의 실적 점수가 뜨면 유산화에서 쓰는 전문 용어, 우리만의 용어로 맥스 아웃이라는 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추가 대리점을 하나 더 내줍니다. 모든 대리점마다 추가 대리점은 2개씩 받을 수 있는데 이 대리점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이 대리점은 분명히 나한테 똑같이 20%를 줄 수 있는 가게거든요. 20%를 줄 수 있는 가게가 어디로 배치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파트너 밑으로. 내 파트너 밑으로 갔어요. 네트워크에서 스폰서는 신이에요. 네트워크에서 스폰서는 언제나 파트너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고 날 따라해, 열심히 일을 해 라고 지시하던 사람이지 이 파트너, 약한 파트너 밑에 와서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새롭게 일을 해줄 테니 나라는 사람, 조금 더 해보고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이 올려줬던 실적을 바탕으로 네가 커봐 라고 할 수 있는 보상구조를 가진 곳은 유산업밖에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도 살고 누구 같이 살아요? 파트너도 같이 살고. 왜? 무제한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많은 가게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네. 보너스를 너무 많이 줘서 제가 이 세 가지 보너스 중에 2개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매칭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를 얘기할 건데요. 평생 매칭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사람,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평생 준다네? 그럼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분이 제가 직접 소개하신 분, 직접 소개. 이분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그분 수당에서 뺏어서 주는 거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로 준다. 어머, 그러면 1번, 2번, 3번 대리점 3개에서 20%씩 주니까 20%. 내가 소개한 사람들한테서 15%씩, 15%. 지금 벌써 돈 들어오는 구멍이 몇 군데예요? 6군데예요. 내가 제대로 소개하고 소개한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분이 많은 돈을 벌어가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나의 수당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높아져요. 그럼 내가 나의 소개자를 단순히 사람 끌어올려는 목적으로, 인맥 끌어올려는 목적으로 데려놓고 사인 시켜놓고 그냥 일해라고 팽개치면 나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게 유산화가 진짜 되는 사업인 이유예요. 이게 팀 사업이고 혼자 하지 않는 일인 이유예요. 리더십 보너스는요, 그냥 금액만 보시면 뭐야 이게, 어머 80만원, 240만원, 480만원 이런 보너스가 다 나중에 여러분 거예요. 요걸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주는 거 같죠? 많이 주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분명히 구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제가 그 구멍을 찾아보려고 1년만 해봐야겠다. 내가 구멍 찾아가지고 꼭 얘기할 거라고 시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렇게만 되면 참 좋겠지라는 마음과 그래도 뭔가가 더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많은 보너스, 그리고 저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루트, 20%씩 받는 가게, 공짜로 갈 수 있는 여행,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40만 원씩만 먹으면 돼요.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40만 원이 끝이에요. 보너스를 480을 받아가건 2,000을 받아가건 내가 유산한 비즈니스로 한 달에 500을 벌어가건 1,000을 벌어가건 1억을 벌어가건 이 유산한 비즈니스는요, 직급 유지 조건이 별도로 없어요. 그 말은 돈을 벌어가나 많이 벌어가나 못 벌어가나 투자 금액은 40만 원. 40만 원을 내가 벌지 않고 있을 땐 40이 소비로 느껴져요. 근데 유산단을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순간 40은 나에게 투자금이 돼요. 12달 동안 480만 원의 제품을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만 해서 그것도 땡큐거든요. 저는 솔직히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건강해졌으니까 요것만으로도 땡큐인데 내가 1년 동안 소개해서 480을 벌었으면 난 제품 얼마에 먹은 거예요? 공짜에 먹은 거예요. 제품 공짜로 먹을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유산화는 어떤 매개체가 내 머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재기 아니야? 불법 피라미드 아니야?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벌잖아. 투자금 많이 들 텐데. 인맥 무너지기 싫어. 사람 잃기 싫어. 나 파는 일 잘 못해. 이런 게 머릿속에 많이 생각이 들었을 테지만 유산화를 알고 난 지금 유산화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실적 이월로 주지급을 해주니까 매주마다 돈 받을 수 있고요. 스폰서가 파트로 밑으로 내려가는 추가 비즈니스 있으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고요. 누구나 똑같이 20% 줄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시작할 수 있고요. 내 가족, 우리 가족이 먹고 있는 소비만으로도 사업할 수 있으니까 투자금 많이 필요 없고요.
함께 성장해야만 돈 벌 수 있으니까 인맥 잃을 필요도 없고요. 건강과 재정적 기회를 나누는 것으로 비즈니스가 되니까 물건을 파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 할 이유를 찾으셨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걸 듣고 찾으셨다고 하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직진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직진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의 2016년, 2017년, 2018년의 성장률을 아세요?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에서요, 해마다 35%씩 성장하는 회사는 없어요. 2018년의 성장 목표가 50%입니다. 18년 2달 남았어요. 19년, 20년, 2년 사이에 여러분, 나는 유산화를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너도 유산화 하니? 이런 날 2년도 안 남았어요.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돼요.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이미 버스는 떠나요. 유산화가 기회임을 아시고 이 자리에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께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재정적인,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위해서 유산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고영아 인사드리겠습니다.